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확장공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정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바닥 난방 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방에 내가 내 창, 내부에 기거하던 공간에서 발코니의 공간을 내가 터서 더 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 공간은 너무 좁아서 발코니 공간을 내가 확장을 해서 내부 공간으로 흡수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부 공간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던 환경을 확장되는 공간에도 똑같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따뜻함과 난방, 누수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발코니의 넓이가 대략 보통 1m 50 아니면 1m 30 정도의 내부 공간으로 흡수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의 넓이에 엑셀 난방 배관을 몇 줄을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냥 난방 호수 넣었습니다, 난방 배관 넣었습니다 라는 거로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넣었다 그러면 한 줄을 넣어도 넣었다 할 수 있고, 두 줄을 넣어도 넣었다 할 수 있고, 10줄을 넣어도 넣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정이 정확히 있다는 거죠. 설비 난방에 따르는 분명히 간격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모래의 묻힘이, 미장의 묻힘의 두께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규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난방 넣었습니다, 예, 넣어줍니다 라는 단순한 그 수박 거달기식의 설명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 공사 대금의 차이도 분명히 발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소비자분들은 싸면은 좋아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라 누구나 똑같겠죠. 하지만 돈이 싸다고 싼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준 사람과 200을 준 사람과 300을 준 사람이 있다고 차이를 보면, 100을 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한 줄을 깔아주고, 200을 준 사람한테는 두세 줄을 깔아주고, 300을 준 사람한테는 대여섯 줄을 깔아준다면, 그거는 가격의 차이가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만큼 투여를 했느냐, 자본과 자재와 기술력과 시간을, 모든 것을 어느 만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났던 것이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싼 것, 싸다 비싸다는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시간을 넣었을 때 가격의 차이가 났다면 그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겠지만, 분명히 기술의적인 차이와 자재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싸다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죠. 차이의 그 수준, 퀄리티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돼야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 난방, 바닥 난방 부분에도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몇 줄을 넣느냐에서도 세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줄이 깔렸을 때 돌아가는 속도, 두 줄이 깔렸을 때 돌아가는 속도, 그리고 이 배관이 묻혔을 때, 땅에 묻었을 때 이 데워진 물의 열이 바닥으로 손실이 일어날 것이냐, 어느 만큼 위로 열이 증폭돼서 올라와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기존의 발코니에서 엑셀 난방 배관을 깔았을 때 바닥으로 열이 소비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단열재를 까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관이 깔리고 난 다음에 그 배관 위로 모래 미장을 해서 덮어야 되는데, 덮어서 미장이 끝날 때 엑셀 파이프 위에 미장이 어느 만큼 두께로 미장이 돼야 되느냐. 너무 많이 두꺼우면 열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열 전도율이 약해질 것이고, 너무 얕으면 사람이 밟거나 지나다니는 움직임의 동선의 충격에 의해서 부셔져서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두께의 적정한 두께가 어느 정도의 두께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표면 마감이 장판일 것이냐 마루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난방이 되어 있던 방의 부분과 확장을 해서 넓히는 부분과의 그 난방 배관의 회선이 이 간격이 같이 깔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확장형으로 분양이 되는 방들 같은 경우는 간격이 발코니까지 동일하게 넓이로 깔려 있습니다. 간격이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확장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확장을 하는 방일 경우에는 그 난방 배관 간격이 기존의 난방 방의 간격하고 발코니의 난방을 확장하는 공간의 넓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와 똑같이 깔면은 발코니의 그 늘어난 부분도 내부와 똑같이 촘촘히 깔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열이 물의 회전 능력을 오히려 느리게 만들고 보일러에 열을 데워서 돌려서 물이 따뜻해지는 바닥에 오히려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라는 게 용량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보일러를 아예 새 거로 바꾸면 괜찮겠지만 그러기엔 또 돈이 더 많이 드니까요. 보일러는 지금 현재 보일러를 그대로 용량을 지키되 지금 내부 공간에 있는 그 엑셀 난방 배관의 그 용량을 지금 보일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만 배관을 넣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 하나의 열 전체의 열량이 약하냐, 그 사람이 살기에 기각이 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보일러의 용량을 벗어나지는 않고 오버하지는 않고 그런 가운데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의 범위 안에 엑셀 난방은 넣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공사를 많이 행해본 사람들은 이걸 경험칙으로 알 수 있고 충분히 그거를 이미 데이터로 얻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험이 4, 5년, 5, 6년, 한 10년 정도 안쪽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짧은 정도의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방 배관이 발코니에 깔리는, 확장된 공간에 깔리는 것이 확장 전 있는 공간보다는 덜 깔리고 덜 조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용량상. 그러면 내부 공간보다 발코니 공간에 열을 더 증폭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열판이라고 하는, 열을 증폭하는 방열판이라는 것도 기존의 내부 공간에는 없지만 확장되는 공간에는 엑셀 파이프 위에 시공을 해서 열을 오히려 표면에 빨리 전달되고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능을 하는 방열판이라는 것도 채용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재를 무조건 난방배가 많이 깔았어요. 또는 우리도 방열판 넣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정상적인 시공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것이다. 자재는 넣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것 또한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들이나 또 이 기술을 주관하고 있는 그 업체의 감독자나 그 혼연의 일치가 돼줘야 됩니다. 감독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세요라고 지시를 해도 그 시공을 맡은 담당자가 지시하는 시공자, 관리자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공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장이 되겠죠. 그리고 현장의 또 관리자가 되겠죠. 그런 설계 관리자가 온전한 지식을 정확히 가진 사람이어야 되면 너무나 당연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눈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시공을 담당하고 맡고 있는 기사, 직접 실행하는 현장 기사가 지시에 따라서 정확한 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완성도는 일반인들이 바라는 따뜻한 방, 그 열 효율이 좋은 방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그래서 항상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많은 공사자들이 방열판이 뭐냐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자재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시방에 따른 정확한 시공법을 구사할 수 있는 시공자들도 드뭅니다. 또 설사 그 시공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귀찮아서라도 그 시공을 안 하고 그냥 눈 가리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 버리고 빨리 미장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덮고 나면은 덮어서 시공이 되고 미장이 말라서 굳어져 버리고 나면 그때는 번복하기가 상당히 괴롭죠. 살고 계시는데 그 짐 다 버리고 다 꺼내고 다시 뜯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공을 할 때 당시에 어느 만큼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했는 공사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투여해서 그렇게 시공을 해서 나중에 누구가 그 집에 기거를 하게 되든 그분한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사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지요. 근데 대다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셔버리면 먼저 주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눈도 가지실 수가 있게 되고 따뜻하게 될 수 있는데 시공을 똑바로 못하거나 시방서에 따른 시공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 거기에 따른 자재를 다 투여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결론은 따뜻한 방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장했는 공간이 정상적인 그 방으로 온도를 지키고 표면 발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춥고 한 방을 이루는 것은 이유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또 소비자분들이 이런 거를 그때그때 지키고 보고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업체, 사후라도 계속 보장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그 지역이면 그 지역 가까울수록 좋겠습니다. 계속 지키고 있는 업체라면 후일에 그런 공사가 안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그거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거가 정확히 있을 거니까요. 처음에 따뜻한 방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공사를 분명히 진행을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방일 경우 나중에 그 책임을 그 공사했는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엄격히 묻는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난방 설비 부분에 이런 절차, 엑셀 파이프를 몇 줄을 깔았느냐, 적정하게 깔았느냐, 그리고 적정한 높이로 모래를 덮었느냐, 그리고 그 위에 방열판이라는 열 증폭할 수 있는 방열판도 채용을 했느냐, 그 시공했는 과정이 시방서에 따른 정확한 시공법으로 정확히 시공이 되었느냐, 이것들을 정확히 짚으면서 공사 계약을 이루신다면 앞으로 난방 설비 부분에 대한 의구점이나 잘못되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본 이후부터는 막을 수가 있고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난방 설비, 확장 부분의 난방 설비 공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또 시간을 잡아서 샤시 부분의 창호 부분의 부분을 또 세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